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한국은행의 경고 집값 마이너스 20% 되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20%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근거로 해가지고 소비라든지 여러 고용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신문이죠. 근데 오늘 신문에 또 보면 마이너스 통장, 대출 쪼이기 시작했다. 과연 지금 현재 집값 대비 20% 가까이 하락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월 20일 한국은행 경고, 집값이 마이너스 20%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LTV 75%인 상태에서 주택값이 20% 급락했을 경우 소비는 3.8%, 고용은 3.5% 동반 하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완곡한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주택가격이 20% 하락하면 제가 볼 때는 아비규환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출 급증에 따른 이 땅 경고의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올 연말에 금리 인상을 위한 어떤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군불대기식 이런 지역도 있다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타당한 이야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하는 이야기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5%일 때 주택가격이 8분기 동안, 말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2년 동안 최대 20%, 그러니까 1년에 10%씩 아파트 주택가격이 하락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왜 하필 20%냐, 이렇게 생각하면 외환위기 때죠. 98년도 외환위기 때 그 당시에 전년 동기 대비 한 17%, 거의 한 20% 가까이 하락했는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98년도와 같은 외환위기 수준의 충격이 오게 되면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 상황을 한번 시나리오 형태로 이렇게 연구를 해봤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7분기 후, 그러니까 1년 8개월 후에 가계 소비가 3.8% 급감하고 그 이후에는 마이너스 2.6% 이렇게 점차 충격이 줄어나간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1년 6개월 후에 가장 심하더라, 그 이야기죠. 고용은 급락 후 4분기 동안 1년 동안 3.5%로 급락했다.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IMF가 터지고 나서 한 6개월, 1년 가까이 거의 TV에서 명예퇴직, 조기퇴직, 부도 이런 이야기가 엄청났죠. 자, 그런 이야기인데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오늘 신문 하여튼 한국은행의 지금 20% 하락하게 되면 문제되는 이거죠. 가계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도 엄청난 충격,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정도의 충격인데, 자, 문제는 B2와 연끌족 같은 경우에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자,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오늘 신문에는 또 뭐라고 났는가 하면, 설마 했는데 마이너스 통장 40대 직장인 비명 지르는 이유 해가지고 은행권 가계대출 조익이 본격화 시작되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경고 20% 하락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사회 경제적인 문제, 특히 경제적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오늘 은행 가계대출 조익이 본격화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1금융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에도 관리를 압박한다, 지금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보험사 임원들을 만나가지고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할 방침이다라는 이런 보고가 있다. 그래서 최근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이유다.
그래서 1금융권에 대출 규제하니까, 자, 2금융권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이 이 대출이 몰리니까 2금융권도 규제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미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에 신용대출 증가율이 높아가지고 금감원에서 담당자에게 관리 계획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대출을 쪼이겠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코로나 4차 대유행입니까? 몇 차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나날이 신고가, 확진자가 신고가를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위험성을 잇따라 경고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고하는 건 좋다. 자, 연내 금리 인상에 군부를 떼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가 생각해도 이것이 좀 설득이 있지 않겠는가. 실제 20% 급락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선제적으로 우리가 관리해 나가겠다. 그래서 혹시나 모를 외부적인 충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대비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은은 가계부채 급증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대기업이나 수출 주도형 뭐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소시민, 서민 입장에서 자영업을 하는, 자,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과 같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어떻게 보면 IMF보다도 더 어려운 시국에, 자,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분들한테는 더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더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맞닥뜨려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지금 현재 뭡니까? 뭐 델타 변이, 뭐 감마 변입니까? 변이 이름도 너무 많아서 모르겠는데, 이 변이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국은행도 그렇게 쉽사리 금리를 올리지 못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이렇게 잡히기를 원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과 같은 이런 변이가 지금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쉽사리 그렇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우리 소시민은 혹시나 모를 어떤 외부적인 충격, 외환 위기급에 해당되는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현금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고, 뭐 1차 대응, 2차 대응도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두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한국은행에서 잇따라 20%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사회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로 인해 가지고 올 연말에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연일 한국은행에서 무서운 섬뜩한 경고를 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더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쉽사리 올리기 어렵지 않겠는가, 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지만 개인 차원에서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마련해 두어야 되지 않겠나,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